독립 출판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독립출판물이라고 해서 이거를 독립출판물이라는 거를 알고 처음 접했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제가 되게 많이 다녔던 카페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구비된 무가지 같은 걸 되게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디음악에 관련된 무가지가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실은 정보지 같은 거였어요. 그거랑 요즘에 그 스트릿 H라고 홍대라는 그 지역을 다룬 그 문화예술 잡지라 해야 되나요? 지역 잡지가 있는데 그것도 무가지로 그냥 배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 뭐 되게 다양한 홍대의 맛집이라든지 새로 생긴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되게 알차게 해놓은 무가지인데 그거를 되게 옛날이라고 20대 초반부터 그걸 되게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독립출판의 하나의 형태였고 무가지가 아니라 독립 서적의 형태? 저희가 만든 이제 서적의 형태로 처음 알게 된 건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낭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독자 기고를 받아서 그거를 엮어서 책의 형태로 만든 거였는데 너무 신기한 게 바코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되게 신선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독립출판물이라서 저는 그때 무가지랑 이 낭만을 주제로 다룬 이 책을 통해서 이것도 독립출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017년 1월에 제가 이제 회사를 딱 갓 입사를 하고 나서 정말 독립출판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있는지 몰랐을 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운명 아니면 운명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겨울에 막 제가 이제 토요일날 좀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신림동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너무 막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요? 진료를 너무 막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약 드세요 이러고 끝나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서 서울대 입구에 그냥 이비인후과 토요일 하는 데를 찾아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딱 나왔는데 주말인데 너무 그냥 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점 근처에 가가지고 책 한 권 사서 카페에서 읽고 들어가야지 하고서 서점을 쳤어요. 나왔던 게 살롱드루 서점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냐 서점이니까 가서 책이나 사러 가야지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고 갔는데 진짜 그런 형태의 독립책방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아기자기하고 막 이쁘고 거기 가보시면 이제 캠핑 의자도 막 놓여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되게 손님인데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따뜻한 차를 한 잔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네. 네, 그래서 이 차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책 한 권 사서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읽으세요 해가지고 앉아서 읽는데 거기 캠핑 의자가 제가 갓 입사한 회사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다녀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친해지게 되고 또 마침 그때 제가 좀 사랑에 대해서 아리를 하던 때여서 그거를 좀 풀러 자주 살롱드북 가서 자주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독립출판물 같은 것도 자주 접하게 되는 자주 술도 마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맥북을 알게 되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살롱드북 대표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또 네. 어딘가 네, 저는 독립출판 책이라는 거를 이 컨텐츠가 거의 반절 이상 나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는 오종길 작가랑 같이 글이랑 그림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작업을 한 게 약간 둘 다 숨통을 좀 틔우려고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쉬는 날 하루인데 그 하루에 맞춰가지고 저는 그림을 이제 이 친구는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착착착착 쌓이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희 관계도 부심 진짜 괜찮아요. 우리 꽤나 잘 맞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또 오종기 씨가 이제 꿈이 이제 소설 작가시다 보니까
독립출판이라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카페 겸 서점이 있는데 부천에 있는데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부천에 5km를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건가? 네, 5km를 데리고 갔죠. 오정미 씨가 저를. 그래서 갔는데 카페를 안 그래도 되게 쉬는 날 자주 가요. 가서 막 이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저는 책을 안 읽었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책을 원래는 잘 많이 안 읽는 스타일이어서 갔는데 책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기성 서점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적이고 이런 것들보다 되게 귀엽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펼쳐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말하고자 하는 게 확고한 거.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우리 이렇게 맞추면 어울리겠다. 우리 그림이랑 이 독립출판이라는 거랑 좀 어울리겠다 해서 그날 예고에도 없이 그 서점 사장님께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구색에 맞게끔 이제 수정도 하고 뽑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처음이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날이기도 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작업은 이미 시작하고 나중에 독립출판물이라는 포맷을 찾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한 게 그냥 저는 이 친구가 단편적으로 쓰는 글이 너무 매력 있었고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냥 혼자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속 서로 알기를 원해서 대학교 때 그룹 과제처럼 네, 직장도 아니고 그냥 원래 알던 친구도 아닌데 어쩌다 알게 돼서 매주 만나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재밌었습니다. 네. 그냥 서로 합 맞추면서 기록물로 그냥 남겨놓으려고 같이 작업물을 계속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목표가 기성출판 아니요. 둘 다 그 생각은 없었고 이 친구가 글이 쓰고 싶다 해서 그러면 책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혼자 글을 쓰고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나랑 이번에 한번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지 객기 아닌 객기로 책 만들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죠. 이제 일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분출구였어요. 저도 약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20대 중후반의 그런 삶 속에서 약간 대학생 때 겪었던 해소하는 출구를 그림으로 푸는 거고 이 친구도 글로써 풀었던 거고 그게 또 저희 둘의 성향이나 취향이 좀 잘 맞아서 비슷했어요. 되게 둘 다 어둡고 침울하고 두 분이 울고 보통 검정색 옷을 즐겨요. 같이 검게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네, 잘 맞아서 검게 다니. 약간 그 책도 이렇게 코난에 검게. 나오는 깔맞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원래 그 병원 전산실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너무 카피라이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카피라이터를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전공이 그게 아니니까 이제 카피라이터가 다니는 전공은 뭐지? 뭐 이렇게 찾다가 광고홍보학과 이제 친구들만 봐도 이렇게 막 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태재 작가님을 그러다 알게 됐어요. 근데 태재 작가님이 그때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저랑 동갑이신데 책을 냈더라고요. 이런 페이스북으로 봤더니 빨간색 책을 하나 작게 예쁘게 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글도 되게 괜찮고 좋은데 그 양식 자체가 너무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 정도면?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태자 작가님을 알게 되고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있다는 게 알게 됐죠. 근데 이제 태재 작가님이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그런 워크샵이나 이런 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저도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책방을 그때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하는 워크샵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수강생이 됐죠. 네. 그 사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정말.